네,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이제 북에 대한 의료 지원과 관련한 수혜주를 늘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색다른 시각을 주시는 분이죠.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 그래도 이제 북한에 대한 그 인도적 지원 얘기를 계속 해주셨잖아요. 네네. 사실은 네. 북한 문제가 꽉 막혀 있을 때도 그랬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오히려 더 분위기가 좋아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경농도 말씀하셨는데 흐름이 좋았고요. 오늘은 의료 지원 관련주입니다. 어떤 포인트로 접근합니까? 네, 뭐 지난주에 이렇게 방송에서 제가 경록 말씀드리고 네. 뭐 바로 한 20% 정도 올랐는데 그 뭐 후속타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중요한 좀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통일부에서 대북 보건 의료 지원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렇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에 제가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뭐 여러 가지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통일부가 이제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의 취약계층 대상으로 영양 지원, 모자 보건, 보건의료 지원 사업에 공여를 검토하겠다라고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쌀 지원이 있었죠. 이제 정부가 앞서서 세계 식량 계획과 유니세프에 북한 취약계층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결정하고 이미 이 그 국제기구에 해당 금액을 송금을 완료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좀 들썩였는데 여기에 추가로 이제 북한의 보건의료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밝힘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의료 지원 사업 북한 관련 지원 관련해서는 국내 업체들 가운데 어떤 기업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과거에 또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뭐 실질적인 수혜 섹터를 찾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한데 그 실질적인 수혜 섹터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뭐 과거의 역사적 사례, 네. 과거의 역사적 이력을 우리가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은 북한의 보건의료 수준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항생제나 소독약 같은 기초적인 필수 의약품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고 도단위 병원에서조차 출산에 필요한 초음파기기, 심전도기기, 산소 공급용 마스크나 튜브 이런 것조차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의 압박이 점차적으로 심화됐고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에 모든 의료 지원을 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악화 일로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그 의료 지원이 얼마만큼 지금 북한에서 절실한지를 잘 알려주는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지난 그 싱가포르에서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비핵화의 초기 대가로서 북한에서 비료와 의료 지원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 분야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비료의 경우에는 제가 뭐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화학적 성분으로 인해서 군사적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굉장히 꺼려하고 있고 이거 지원에 대한 불가방침을 좀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식량, 쌀 지원과 마찬가지로 인도적 지원에 해당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의료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의약품 지원 그리고 병원 진출 이런 다양한 분야의 보건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시면 이제 신풍제약이 구충제와 말라리아 치료제를 제공한 경험이 있고요. 대웅제약은 수액을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십자는 혈전 치료제 공장에 대한 직접적인 설립을 기술진을 파견해서 지원한 적이 있고요. 조화제약은 다양한 의약품과 의료 봉사 활동까지 좀 펼쳐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비근한 최근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SOI 패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결핵 환자 병동력 패널 자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사실 이때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관련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대북 의료 지원 포인트와 관련주를 언급하셨는데 이렇게 관련주를 쭉 나열하는 것에 그치면 김동희 대표님이 아니죠. 예, 그 가운데 이제 또 한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관심주는요? 탑픽 종목은 조화제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조화제약을 선정한 이유는 이력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국내 제약업체 가운데서 제가 조화제약을 봤더니
북한에 지원한 그 제약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의약품을 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7종 1,600여 개 제품을 북한에 지원한 이력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의료봉사 활동까지 펼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화제약은 이제 200여 개의 의약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는 제약사인데 특히 이제 약국 프랜차이즈인 메디팜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로는 뭐 최대 강점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동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이제 유산균과 비타민 그리고 아동 건강의약품 등이 있기 때문에 북한 모자 보건 지원의 필수적인 아이템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식량 지원 최근에 이루어진 식량 지원처럼 의료 지원도 인도적 지원이 강해서 대북 제재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인데요. 이제 정부에서 지난번에 쌀 지원 의지를 밝힌 뒤에 수일 내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왔고 그다음에 송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정부가 보건 의료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힌 만큼 곧 구체적인 실행이 뒤따를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실제로 정부에서는 북한의 의료 지원과 관련해서 유관부서 간 TF를 이미 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실체적 이력이 있고 이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품종을 북한에 의약품을 공급한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탑픽주로 좀 선정을 했고요. 근데 아까 SY 패널 같은 경우도 가장 가장 최근에 보건 의료와 관련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한 경험이 있는데 이제 조화제약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북 지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7,500원대까지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완료하고 현재 이제 4,000원대까지 주가가 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가격적 부담은 좀 크게 없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거는 작년에 7,500원대까지 올라갈 때는 단순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제는 그 구체적인 좀 실제적 지원이 임박한 좀 실체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관련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좀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좀 틈새를 형성할 수 있는 대북 테마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러한 현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정부의 구체적 정책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그 종목을 압축시켜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손절가는 4,0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5,500원 선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에 대한 이제 의료 지원 관련해서 관련주 얘기를 해주셨고 조화제약을 관심주로 선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수는 코스피는 1포인트 하락, 코스닥은 1포인트 상승으로 강보합권입니다. 나름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좋은 판단 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